귀신 본 것 같은 표정이 개웃김. 여자친구 뺏은 거 아니야? 촬영 끝나자마자 초이다 레스토랑 리뉴얼이 끝나서 정말 요리의 개발에 엄청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해외에는 그래도 요리 프로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해외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리라는 콘텐츠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몰입하시고 막 이렇게 즐겁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위 반응은 어땠어요? 정말 스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 너 어떻게 됐니? 올라가서 떨어졌어. 너무 연락 많이 하시고, 촬영을 할 때는 요리만 몰입하니까 주변 반응이나 뭐 이런 걸 몰랐는데, 봤더니 제가 못 봤던 그림들도 있고, 안성재 심사위원이 제 마지막 요리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었어요. 감명 깊게 본 요리 영화 혹은 드라마와 그 이유. 요리 영화 굉장히 많이 봐서, 근데 최근에 봤던 거는 딜리셔스 프렌치 레스토랑의 시작. 몰입하고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꼽을 수가 없겠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번 알린 적이 있어서 지금은 웨이팅이 너무 길어진 24시간 감자탕이라고 한남동에 있거든요. 거기에 뼈찜이라고 있어요. 등뼈를 아구찜처럼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콩나물 이렇게 해놓고 돼지 등뼈를 그렇게 만들어요. 거기 또 볶음밥을 먹으면, 저게 맵찔이라 매운 걸 잘 먹지도 못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최근 최애 맛집은 팔식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민물새우 매운탕을 시키고 갈치 속젓을 넣고 돼지고기를 넣어서 볶음밥을 해주는데, 외국인 친구들 오면 제가 거기 데리고 가요. 평생 한 가지만 먹고 살아야 된다면 무슨 음식? 세상에 진짜 좋은 게 많은데 라면을 먹겠습니다. 예전에는 진순이었거든요. 안성탕면으로 바뀌었어요. 안성재와의 관계성이 화제인데요. 알고 계시나요? 신나서 음식만 설명하는데 귀신 본 것 같은 표정이 개웃김. 아니, 이 정도면 최현석이 과거에 안성재 여자친구 뺏은 거 아니야? 사실 그 현장에서는 왠지 싸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뭔지 이렇게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조또를 먹어봤어요. 퍼펙트인 거예요. 양고기 미디움에서 미디움 레어 사이에 정말 잘 익혔고요. 마파두부 소스도 마라 향도 나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싸하지? 근데 이제 나중에 방송으로 보고서 나선안을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좋았을까?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안성재 셰프가 심사위원이 됐다는 걸 들었죠. 안성재 셰프 정도면 무조건 본인 신념으로 그 누구에도 흔들리지 않게 평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저보다 또 미슐랭 3스타라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해서 한국의 뭐 미식을 세계에 많이 위상 높이는 데도 일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단서가 붙죠. 내가 쉽지 않겠다. 왜냐면 너무 달라요. 신메뉴를 선보였을 때 그 다음날 전화해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요리 어땠어? 솔직히 내가 이런 요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천성이 그래. 본인 신념 워낙 강해서. 보통 컴피티션 프로그램이면 챌린저들끼리 대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대립 관계가 심사위원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로 제가 지금도 그런데 메이크업을 하고 스프레이 뿌리면 눈이 그렇게 빨개지고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날 숯불에 구웠어요. 눈물이 막 딸들이 아빠 울었어? 이러더라고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혹시 촬영 끝나고 처음 만나셨나요? 네. 블루리본 20주년이라는 모든 셰프들이 다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에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이고 서로 고개 이렇게 숙여가지고 손을 딱 잡고서 만나서 엄청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모르는데 내 얼굴을 보기 미안하다. 그래서 약간 그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잘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었던 거라고. 그게 진정한 리스펙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리 서바이벌의 짬, 흑백 요리사에서 실제로 도움이 됐나요? 미션하실 때 초반에 재료를 이렇게 빡세게 하셨잖아요. 그게 냉부에서 김풍이 가는 짤이라고. 김풍 김풍이 왜 셰프죠?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팀원들을 승리로 이끌어서 올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팀이 대결을 할 때 저는 메뉴를 짜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가리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60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재료들을 나누면 누구도 완벽한 요리의 재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못 쓰게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가자미 뼈는 굉장히 단맛이 나는 좋은 국물을 내는 수 있는 재료인데, 광어뼈는 비린내 조금 있고 맹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가리비의 그 부산물과 섭으로 같이 감칠맛을 올렸거든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재료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팔식당 보실 때 혹시 있으셨나요?
갑자기 그 멘트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24시간 뒤에 레스토랑을 준비해서 오픈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게 재료비 300만 원, 전체 버젯이 2천만 원, 20개의 좌석이 2시간 반 동안 계속 채워질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똑같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엄청 음식에 소비를 하러 온 분들이니까 그 소비 심리를 마음껏 채울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기획을 하자. 무조건 이 기획에서 매출의 50%를 갖고 오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모든 음식을 솔드아웃 시켰을 때 1,080만 원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유튜버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소비했던 매출이 98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477만 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목표했던 매출 하프 정도를 맞췄던 거고요. 눈팅을 하다가 욕하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 또 쉬어요. 사실 상처 잘 받는 스타일이라. 최연석의 유년 시절은 어땠나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로봇 태권브이 조종사, 로봇캅, 무술가, 가스펠 싱어 계속 꿈이 바뀌었어요. 요리사의 꿈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집안이 다 어머니 아버지 형 요리사라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게 요리사였죠. 제대하고 레스토랑의 호텔의 셰프였는데 형님이 지금 제 스승이었던 분이 야, 네 동생 쉬니까 여기 취업시켜.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 스승님한테 배웠죠. 인생을 다시 산다면 격투기 선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티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요리는 정말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고요. 제 성격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요리를 곧잘하고 저를 흡족하게 해주는 요리를 많이 해줘요. 근데 이제 업으로 삼겠다. 딸들의 인생을 제가 세팅할 수 있다면 슬픔은 1도 없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재밌는 길만 세팅해주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는 그 인생이 나중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본인이 좋아하는 길을 저는 동의해줄 것 같아요. 최연석의 삼시세끼. 요리사들의 삼시세끼가 절대 나올 수 없어. 세끼는 절대 안 나옵니다. 잘 찾아 먹어야 두 끼. 왜냐면 우리는 다른 분들보다 시간 사이클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뒤로 밀려 있어요. 다른 분들이 멋있게 드시고 그 즐길 시간이 우리한테는 제일 일할 시간. 일단 출근을 하면 스키피 청크라고 피넛버터 한 숟갈을 먹어요. 런치 서비스가 끝나고 스탠미를 먹는 시간에 같이 먹거나 일이 바빠서 거르거나 늦은 시간에 집에 갔을 때 치킨. 예전에는 무조건 교촌 허니콤보였는데 옛날 통닭이라고 지금 그쪽으로 좀 갈아탄 중입니다. 충격적인 동안 자기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철없이 살아서 그렇게 보이는지 특별히 뭐 관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처음에 촬영을 하면서 에도드리가 이제 동갑이라고 해서 수염을 기르셨잖아요. 면도를 하면 그분도 7, 8년 정도 훅 깎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유성 영장님 같은 경우는 염색을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그분이 흑수저들끼리 이렇게 회식을 하면 그분 스타일 정말 장난 아니시거든요. 진짜 완전 힙에 그냥 극칙을 달리시는 분인데 회식을 할 때도 엄청 멋있어요. 직원들 회식하라고 50만 원 팍 쾌척하시고 호의를 잘 베푸시니까 역시 명장님이십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도전 좋아하는 최연석. 아직 도전 못한 요리가 있다면 마이쮸라는 카라멜이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찍어서 빨대로 후 부니까 풍선이 부러지더라고요. 캐러멜 성분이 풍선이 된다고? 캐러멜 같은 거를 풍선으로 만들어서 열기구 모양의 디저트를 만들까? 그래서 지금 패스트리 셰프랑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내가 인정하는 기존세 캐릭터는 진짜 기가 센 친구는 트리플스타.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운데 와, 그 치밀함과 집착. 레스토랑 미션 때 채를 썰어서 딤섬을 만들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다른 팀의 냉장고 문을 다 한 번씩 열어봤거든요. 그 딤섬을 이렇게 줄 맞춰서 이 판에 쫙 해가지고 줄을 이만큼 세우는 걸 보고 와, 이 미친 이 요리 변태. 일단 셰프로서 완전 리스펙. 이게 진정한 광기다 이런 생각을 했죠. 폴리 마피아님이 녹화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셰프님이 3등 하셨어요. 제가 3등이나 했어요? 너무 감사하네. 모두빨 모르겠습니다. 트리플스타님, 원투쓰리님, 최현수님, 3위로 올려주신 걸 되게 기뻤는데 4위 때문에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농담이에요, 농담. 안성재 셰프는 되게 멋있죠. 잘생겼다기보다는 어떡하지 이거 이런 거 이런 나갈 거 아니야. 음식 취향 밸런스 게임. 양념치킨 대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순살치킨 대 뼈치킨, 뼈치킨, 밀떡 대 쌀떡, 밀떡. 탕수육 구먹 대 찍먹, 찍먹. 물복 대 딱복, 물복이죠. 물냉 대 비냉, 물냉. 감초 대 반미초,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잖아요. 민초는 개인적으로 치약 맛이 납니다. 최현석 관련 짤들 보셨나요? 이거는 너도 상상을 하신 내용인데 바로 이렇게 먹는 에콰이스는 굉장히 위험해요. 고객의 반응을 웃거나 이거는 제가 추구하는 음식에 대한 유머 감각이 아니거든요. 제 성격이 엄청 부침성 있고 그런 편이 아닙니다. 낯가림도 심하고 저는 이렇게 혼자 방에 박혀서 혼자 애니메이션 보고 막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안 어울리게 멜로우물이긴 한데 신카이 마코토의 언어의 정원 영상미가 엄청나게 뛰어나거든요. 약간 또 예쁜 그런 느낌인데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고 너무 재밌어요. 강추합니다. 나의 이미지에 대한 편견 혹은 오해가 있다면 방송을 많이 한 셰프고 쇼 셰프라는 말도 하고 어떤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행사 끝나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학생이 허세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 물론 개그 욕심이 많긴 해요. 난 요리사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진짜 한 번도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0년 요리를 하면서 요리를 재밌게 만들어서 고객들 즐겁게 해야지라는 그 기본 마음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현석의 요리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흑백 요리사를 하고서 더 확고해졌다라고 생각해요. 20년간 창작 요리를 계속 해오고 남들 안 하는 요리를 도전하면서 혹평도 받고 호불호가 많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제 요리가 대작이고 뭔가 스펙타클한 이런 작품이 아니어도 되고 제 요리를 드신 분들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보는 느낌? 이것만 가져가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선배 셰프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본인이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길 묵묵히 가길 바랍니다. 이 얘기에 아울러 저는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셰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핫버스 바자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면 멘트를 바꿔도 될까요? 저희 레스토랑은 항상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